낚시터에서 피어난 두 번째 봄. 새벽 5시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저수지에서 한 남자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고, 그날 그 자리에 나타난 한 여자가 그에게 미끼를 빌려달라고 말을 건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이혼 후 5년 자식들과의 연락도 끊긴 채 혼자 살아온 그 남자에게 그 여자는 마치 잊고 있던 봄처럼 다가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8년, 그녀 역시 같은 이유로 그 낚시터를 찾았고, 두 사람은 삼겹살 한 점과 소주 한 잔으로 서로의 고독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에 그 시간에 박춘호는 낡은 접이식 의자를 펼쳐놓고 저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안개가 수면 위를 천천히 흐르고 멀리서 물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오르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낚싯대를 조립하며 작은 라디오를 켰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트로트 한 곡이 새벽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춘호는 미끼를 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혼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향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낚싯대를 던지고 물결이 잔잔하게 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이 시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텅 빈 방 하나와 냉장고 안에 김치 한 통뿐이고, 전화기에는 며칠째 울리지 않는 벨소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혼 후 엄마 편을 들었고, 춘호는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낚시터에서 물고기가 아닌 시간을 낚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서서히 물 위를 비추기 시작했고, 춘호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커피를 따라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 낚시 가방을 맨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근처 자리에 짐을 내려놓고 낚싯대를 꺼내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춘호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여자가 이런 새벽에 혼자 낚시터에 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낚싯대를 조립하다가 춘호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미끼 좀 빌렸어도 될까요? 집에서 챙겨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깜빡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춘호는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낚시하는 여자 처음 보네. 그러면서도 그는 미끼통을 열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춘호는 그녀를 몇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낚싯대를 던지고 물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온 사람, 말이 필요 없는 사람.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스버너, 그리고 비닐에 쌓인 삼겹살 한 팩. 춘호는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낚시터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버너에 불을 붙이고 삼겹살을 올려 굽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춘호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춘호의 배에서 작게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을 걸은 채 나온 그에게
그 냄새는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기를 뒤집으며 소주병을 꺼내 톡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춘호는 낚싯대를 바라보는 척하면서도 계속 그녀 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드시기 그러시면 같이 드실래요? 어차피 혼자 먹기엔 좀 많이 샀어요. 춘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와 그녀의 담담한 표정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낚싯대를 세워두고 그녀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한 잔만 받을게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건넸고 춘호는 그것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삼겹살은 잘 구워져 있었고 춘호는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음식의 맛이었습니다. 그녀도 소주잔을 들어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매일 와요. 할 일도 없고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 그냥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주잔이 몇 번 오가며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춘호는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애들은 엄마 쪽으로 가고 저는 혼자 남았죠. 그 뒤로 연락도 안 해요. 뭐 제 잘못도 크니까 할 말은 없지만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녀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8년 전에 보냈어요. 암이었어요. 투병 생활 2년 하고 결국 못 이겼죠. 그 뒤로 계속 혼자 살고 있어요. 애들은 다 장성에서 각자 살고 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그녀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낚시나 하는 거죠. 춘호는 그 말에 이상하게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자신이 느껴온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혼 후의 공허함, 남편을 잃은 후의 외로움, 자식들과의 거리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삶의 무게.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속에서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소주병이 비어갈 무렵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 제 이름은 윤미정이에요. 춘호는 손을 내밀며 답했습니다. 박춘호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악수를 나누었고 그 순간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고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낚싯대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춘호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쉽지 않네요. 미정은 그 말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녀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춘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 올 것 같아요.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제가 더 맛있는 거 준비해 올게요. 삼겹살 말고 목살로요. 춘호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소주 한 병 더 사올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춘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꼭 새미끼 사야겠네. 그리고 그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랜만의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춘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낚시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미정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펼쳐놓고 춘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춘호가 다가가자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춘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미정 씨가 더 일찍 오신 거 아니에요. 춘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꽃 한 송이였습니다. 들국화였습니다. 이거 오다가 길에서 봤는데 예뻐서 꺾어왔어요. 고기 대신 잡은 거예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꽃이네요.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오늘도 물고기는 잘 잡히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준비해온 목살을 굽기 시작했고 춘호는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춘호가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왜 하필 이 낚시터에 오세요? 집에서 가까워서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가 남편이 자주 오던 곳이에요. 살아생전에 주말마다 여기 와서 낚시하는 게 낙이었거든요. 그 사람 없어진 뒤로 자꾸 이곳이 생각나서 오게 됐어요. 여기 오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요. 춘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 생각에 울면서 왔어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여기 오면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낚시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슬프기보다는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춘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같이 와드릴게요. 혼자 오는 것보다 둘이 오는 게 더 나으니까요. 미정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낚시터에서 만났습니다. 새벽에 만나 함께 낚싯대를 들이우고 아침을 함께 먹고 때로는 오후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사이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현재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의 낚싯줄이 춘호의 낚싯줄과 엉켜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줄을 풀려고 애를 썼고 그 과정에서 손끝이 스쳤습니다. 미정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춘호는 괜찮다는 듯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사람 손 잡아봐서 좋네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물결 소리만이 잔잔하게 들렸고 바람이 살랑살랑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춘호는 계속 낚싯줄을 풀었고 미정은 얼굴이 붉어진 채로 그를 도왔습니다. 마침내 줄이 풀렸고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두 사람에게 묘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해질 무렵 노을이 저수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미정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노을 참 예쁘네요. 춘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들어 세상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미정은 그 말에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춘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요즘 매일 좋은 일이 있어요. 미정 씨를 만나니까요. 미정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낚시터 주변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나고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춘호와 미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낚시터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춘호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 이제 고기 잡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미정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뭐하러 오세요? 춘호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당신 보러 와요. 이제는 고기보다 당신 기다리는 재미로 와요. 미정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낚시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춘호 씨가 보고 싶어서 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외로움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미정 씨, 우리 이제 낚시터 말고 다른 데서도 만날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갈까요? 춘호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표 예매할게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낚시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처럼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렇게 실감나는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다시 낚시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와 함께 살지 않을래요? 이제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천천히 가요. 우리 이미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천천히 가요. 급할 것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갔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이제 좀 따뜻해졌네요. 춘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직 해질녘이잖아요. 밤 되려면 멀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면 인생이 끝나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춘호와 미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으며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낚시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인생의 동반자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낚시터에서, 공원에서, 영화관에서, 그리고 서로의 곁에서.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춘호가 미정의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죠?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안 오면 심심할 텐데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낚시터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누군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우리에게도 아직 봄은 남아있구나. 멀리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낚시터는 고요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사랑의 온기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울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와 함께 있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 더 피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춘호와 미정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다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